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TV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한번 이직을 하게 되면 솔직히 그냥 객기에 이직할 수도 있잖아요. 좀 젊은 나이 때는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거나 욱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말 잘 시작하신 분이 아니고, 만약에 뭐 공무원이나 이렇게 정말 계속 이렇게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런 경우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꼬여가지고 제가 자초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 월드컵 이렇게 물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계속 솔직히 말해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뭐 특별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 물센터 같은 데를 전전하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떠나서 뭐 구독자님들이나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하나 망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호명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계속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일자리 구할 때 주로 빠르게 들어가려고 이제 교차로를 이용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교차로가 가장 뭐 지역사회다 보니까 가장 빠르잖아요. 솔직히 예전에 보니까 뭐 요즘에 또 솔직히 근데 보면은 일자리 구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솔직히 이제 좀 이렇게 놀면서 약간 좀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20살 때나 뭐 25 이후에 때는 고만이잖아요, 놀아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데 뭐 어정쩡한 나이, 예를 들어서 한 40대쯤에 갑자기 이직을 하게 하자고 그럴 사람도 별로 없지만, 저는 무모하게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루 더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생각 때문에 직장을 구할 때 뭐 이렇게 신중하게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물론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것도 했거든요. 한번 얻어 걸려라. 전에도 한 8년 다닌 직장을 약간 얻어 걸린 케이스였거든요. 그런 과거의 그 경험이 하다 보니까 8년 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직장을 구하려니까 힘도 빠지지만 그 얻어 걸린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그때도 늦은 나이였죠. 35살 때 구할 때랑 44살에 먹고 구하려니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단 그때도 늦었지만 지금은 더 늦은 나이잖아요. 신입이 아니라 지금 한 중간 간부급의 그런 나이가 돼야 되잖아요. 솔직히 대부분 친구들이 뭐 팀장이라든가 뭐 최하 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주임입니다. 주임. 그런 입장을 다시 연봉을 깎고 그다음에 또 직책을 깎고 들어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잖아요. 하여튼 능력 없이 이직을 한 사람은 이런 경우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쨌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제가 나왔겠지만 하여튼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여튼 이제 월드컵 물류센터라고 그러니까 댕기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그래서 물류센터 좀 알아봤죠. 뭐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일자리를 이제 뭐 이렇게 친중하게 뭐 잡코리아라든가 이런 걸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지루하니까요. 계속 돌려봐야 되고 일단 공백기가 아무래도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과거에 제가 구했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화가 났던 부분은 그겁니다. 이 사람 급해 죽겠는데, 물론 이제 약간 이 채용 사이트 시장 자체가 뭐 사람이 이런 것부터 나오다 보니까 일단 한번 걸르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 제가 직장을 구하기 들어갔을 때는 일단 전화가 가능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단 밑에 공개된 전화번호가 올려놓더라고요. 그때도 뭐 저는 잡코리아라든가 이런 워크넷을 보고 했었죠. 워크넷하고 잡코리아랑 그 다음에 교차로 뭐 벼룩시장 이런 거 같이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이제 상호명에다가 그다음에 자기들 그 전화번호까지 이사 담당자 그 번호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략했냐면 일단 이력서를 준비해 놓고 일단 전화를 거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뭐 10시쯤에는 잘 안 하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아침 너무 일찍 하고 하면은 저희는 급하지만 그 사람도 싫어하잖아요. 점심시간 같은 데 좀 피하게 되고, 그것도 사실 이렇게 직장 가서 구하다 보니까 노하우 생기더라고요. 이때 만약에 너무 이렇게 정시간 하게 되면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짜증나갖고 안 뽑을 수도 있거든요. 일부러 그 사람들의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좀 피해가지고 지원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그런 과거에 있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적용을 시켜봤는데 역시나 나이가 깡패라고 45, 40대 중반 정도의 취업이라는 건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어쨌든 막 악으로 깡으로 막 들어가다 보니까 잘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불만이 좀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밑에 뭐 공개를 안 하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먼저 제가 이력서를 먼저 내라는 겁니다. 자기들 일부러 번호를 공개를 안 합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막무가내로 하면 자기들도 먼저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도 1차적으로 서류에서 걸르려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뭐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와가지고 그냥 진짜 저희랑 맞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니 진짜 신중하게 이력서를 보고 검토 후에 또 좋은 사람들 이렇게 출연한 후에 거기서 이제 채용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들어가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불리한 시장이잖아요. 서로.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구하려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공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기회가 줄어들더라고요. 솔직히 막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죠. 이게 같이 이렇게 인사 쪽에서 일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친구야, 이제 너가 직장 구할 때는 일단 여러 군데 막 지원해봐라. 일단 많이 넣어야 된다. 그리고 회사라는 게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아껴서 지원하지 말라. 저 같은 경우는 아껴서 지원한 거죠. 20대 30대 때 지원했던 거랑 다르게 40 정도 되니까 일단은 좀 신중하게 결정해서 막 지원하기보다는, 왜냐면 하나가 아까우니까요. 아시다시피 어떤 데는 갔던 회사가 또 가게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은 회사였다는 걸 하다 보니까 막 속도 쓰리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이렇게 구해보게 했는데 좀 제가 가장 불만한 사항이었던 거는, 지금 어느 정도 5개월 차 들어가는지만 정말 직장을 구할 때 지금도 아직도 뭐 가끔씩 꿈은 꿔요. 왜냐, 어떤 꿈을 꾸냐면 내가 이 직장 다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전 직장이 다니는 것 같고 그냥 자신 있어서 생각해서 나왔지 않지만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꿈에서 어디 직장을 다니는지 아직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도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취업에 약간 뭐 제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요즘에 좀 불리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좋은 사무직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신중하게 잘 골라서 이직하겠지만 저같이 그냥 물류센터라든가 뭐 이런 지게차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째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면접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 자체를 일단은 회사에서 걸릅니다. 이렇게 서류 전형을 보다 보니까. 그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좋은 사람을 놓치는 걸 수도 있어요. 다르게 맞은 사람을. 꼭 기업자 입장에서도 1차적으로 서류를 먼저 걸러오는 거 하는 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바로 가가지고 면접을 바로 봐가지고 급한데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꼭 간혹가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 전화번호 올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서류를 통해서 뭐 진짜 되게 좋은 회사가 아닌, 요즘 이제 평균적으로 좋은 회사가 아닌데도 그렇게 서류 전화를 보더라고요.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루가 급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 쪼그라들었으니까 그 직장 구하실 때 그런 점을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인사 담당자가 일단은 이력서 먼저 내라고 하는 경우 게 많아요. 저도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참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몰리게 됐구나. 솔직히 면접이라도 보고 떨어지면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근데 실력이 되든 안 되든 전화번호 공개되니까 말만 잘하면 일단 가서 일단은 면접 볼 수 있었거든요, 대부분. 요즘에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이력서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력서 내가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냥 저희들은 이틀 3일 맞게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회사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꼬이다 보면 또 저 회사 못 가게 되고, 이게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점을 많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자기한테 맞는 회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이력서를
즉흥적으로 면접 봐가고 들어가는 회사가 자기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건 복불복인 것 같아요. 진짜 직장이라는 거는. 예. 정말 뭐 실력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간 회사가 아닌 이상은 정말 일반 회사에서 그냥 면접을 통해서 가는 회사들은 진짜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예. 그래서 어쨌든 교차로를 보고 들어간다 해서 꼭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거의 다 교차로를 보게 되면은 좀 약간 저질의 회사가 많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경험치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인이라든가 이런 자코리아, 워크넷 이런 데가 아무래도 좀 좋은 회사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또 그런 회사를 통해서는 들어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뭐 경쟁률도 다 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데, 어쨌든 교차로가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급한 대로. 근데 이제 일이 많이 좀 이렇게 질이 차이가 나겠죠. 예. 어쨌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어떤 그런 제가 본론을 들어가서 지금 그런 월드컵 물류라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계속 뽑더라고요. 이제 교차로도 그렇고 뭐 워크넷에서도 올리고 하는데 안 뽑히니까 사람들이 올리겠죠, 그 회사에서. 근데 이제 가끔씩 전화를 걸면 전화도 안 받아요. 예. 면접 보러 오라 그러는데 저도 친구를 통해서 이제 친구야 거기 가지 마라. 거기 용역이다. 그리고 9시부터 뭐 저녁 뭐 9시까지 거의 맨날 야근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월급이 맞춰진다. 280 되겠다. 야근 같은 거 안 했을 땐 250이다. 어쨌든 250인데 그 세금 때문에 220일 거다. 솔직히 집 가까운 데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계속 망설여지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다른 데 안 되면 여기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보루를 남겼던 회사인데, 한편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런 것도 보게 되잖아요. 하다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당길다 보면은 이 회사가 뭐 잠깐 다닐 게 아니라면 뭐 전망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월드컵 물류인데, 월드컵이라는 거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나이키도 아니고 월드컵인데 이게 어떻게 팔릴까 이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였던 것도 있어요. 아니 뭐 월드컵 뭐 시장에다 파는 그런 신발을 말하는 건가? 하여튼 신발 회사거든요. 제가 슬쩍 예전에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물류센터에서 그냥 어쨌든 제가 하는 역할은 입출고죠. 입출고 그런 걸로 뽑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신발일 텐데, 그 친구가 그 옆에 이제 그 물센터 댕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월드컵 물류라는 게 계속 이렇게 오래 갈까? 저는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문 닫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무슨 OEM으로 다른 뭐 브랜드 회사 이런 거를 하는 건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월드컵 계속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예전에 보면 니커버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과연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은데 시장에서 팔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계속 이게 그 자리 물류센터에서 옮겨다니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있는 거 보니까, 뭐 솔직히 제조업체, 가장 좋은 제조업체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더 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류센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뭐 이사가고 이런 게 아니라 물류센터도 되게 오래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사람을 뽑지만, 나쁜 회사라도 해서 뽑겠지만 어쨌든 이 월드컵 물류센터가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버스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사원들 이렇게 실어 나르고 계속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계속 그게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게 월드컵 이게 그 신발 같은 것도 계속 유통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계속 또 그렇다고 제가 또 이제 또 회사를 그만두고 이 회사는 이럴 거다 해서 가서 경험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 회사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제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이제 월드컵 물류란 게 거기서 취급하는 신발 자체가 통용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그 관련해서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